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무비 큐레이터 MC 주우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난다 긴다 하는 명장면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신난다 주제는 공복주의, 침샘 자극하는 한국 영화 속 식스틸러들입니다. 어떤 영화들은 극의 서사를 특정한 음식으로 담아내기도 하죠. 그리하여 준비한 한국 영화 속 눈길을 끄는 음식 장면들을 모아봤는데요. 이런 주제를 가능케 한 영화가 바로 신난다의 첫 번째 소개작, 더블 패티입니다. 청춘들을 위한 힐링 드라마라는 이 작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식욕 폭발, 먹방 영화라고 하는데요. 그 군침 도는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한때 태백 장사로 잘 나가던 씨름 선수 우람. 하지만 피부치나 다름없던 선배가 세상을 떠나자 운동이고 뭐고 다 싫어진 그. 서울 갔어? 네. 인사라도 하고 가지. 죄송합니다. 결국 우람은 모래판을 떠나 서울로 상경하는데요. 일하러 가자. 무슨 일인데? 쉬워? 안 쉬워. 어찌 한 클럽의 보안 요원으로 취직은 했는데 사장님, 저는 그럼 무슨 일을? 술주정 부리는 손님들 뒤치다거리가 주 업무인지라 영 성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 때려치울까 싶다가도 수고했다. 받아라. 두둑한 월급 봉투를 보면 마음이 달라지죠. 한편 뉴스 앵커를 꿈꾸며 구직 활동 중인 현지. 다시 나오나 보네? 다시 나오는 건 아니고 오늘 뭐 있다길래? 그러던가. 그러나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직종인 데다 네,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 네. 원고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읽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지. 쟁쟁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섰으니 변변한 스펙 하나 없는 그녀는 지금 한없이 쪼그라드는 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햄버거 가게 알바생과 주머니 사정 빈약한 손님으로 만난 두 사람. 뭐 드려요? 이거 더블 패티 진짜 싱글 패티 가격에 주시나요? 돌덩어리도 철근같이 씹어 삼킬 라이프. 과연 이 배고픈 두 청춘은 서로에게 희망의 배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청춘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묻고 더블로 담아낸 이 영화 더블 패티는요, 고열량 충전 무비라는 수식이 참으로 잘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나와서 저의 침샘을 자극했죠. 아우,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감사합니다. 특히 패티 두 장이 두둑하게 들어간 햄버거는 영화의 시그니처 푸드인데요. 햄버거는 씨름판을 떠난 우람에겐 싼값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는 음식이자 언제 끝날지 모를 취준생활 중인 현지에겐 생활비를 벌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죠. 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맛난 음식들이 총출동하는 와중에 배우들이 꼽은 공복주의 메뉴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가다 내려줄까? 아니야, 좀 걸을래. 그 첫째가 취준생 현지로 변신한 배우 아이린의 강추 음식, 참치마요 덮밥입니다. 아저씨, 런치 참치마요 스팸이야. 극중 현지는 알바와 취업 준비를 동시에 하느라 돈은 물론 시간에 쫓기는 인물이죠. 때문에 그녀에겐 가격도 착하고 양도 푸짐한 참치마요 덮밥이 곧 소울푸드. 쓱싹쓱싹 비벼 한 입에 쏙 넣으면 고소하면서도 기름진 그 맛,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자신 있게 가자. 예. 영화 더블 패티의 배우 추천 두 번째 메뉴는 씨름 유망주 우람으로 열연한 배우 신승호의 최애 요리 아귀찜입니다. 49세 내일 모레다. 가요. 같이요? 영화에서 우람은 이제 막 친해진 현지와 함께 고향에 가게 되는데요. 막내. 뭐야? 이때 이들과 마주친 우람의 큰 누나가 바로 이 아귀찜을 권하죠. 많이 기다렸죠. 아니에요. 배고프시겠다. 영암에 오셨으면 아구찜은 먹고 가셔야지.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두툼한 아귀의 조합, 그 자체로 은혜롭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람역의 신승호 배우가 이 맛있는 아귀찜을 비주얼까지 훌륭한 이 요리를 딱 한 점밖에 못 먹었다고 합니다. 씨름 선수라는 캐릭터의 특성상 몸매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데요. 그야말로 그림의 떡, 신승호 배우에게 늦게나마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공복주의, 침샘 자극하는 한국 영화 속 식스틸러들이란 주제로 만나보고 있는 오늘의 신난다. 이번엔 더블 패티 이전에 우리의 식욕을 자극했던 영화 속 명장면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만나볼 메뉴의 종류는 분식, 그 중에서도 라면과 김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화로운 일상을 덮쳐버린 좀비 바이러스 때문에 강제 자가격리에 들어간 준우의 고군분투를 다룬 영화 살아있다. 많이 드세요. 예, 많이 먹을 겁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등장한 식스틸러. 네, 바로 라면입니다. 파밍 좀 해볼까? 좀비 때의 습격으로 비상식량 계획을 세우던 준우의 의지를 한 방에 와르르르 무너뜨린 음식인데요. 아껴 먹어야지 했다가 라면 CF를 본 준우. 급기야 최후의 사발면을 꺼내들죠. 먹는다. 때려 넣는다. 한 방에 먹어서 이 스트레스를 날리며 이걸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바로 먹는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라면 PPL이 심했다며 오해를 하기도 했지만 아니었죠. 영화에 현실성을 더하기 위해 제작진이 직접 고른 메뉴였다는 거. 진라면으로 체인점. 심지어 준우의 이성을 잃게 한 라면 CF도 새로 촬영한 영상이었다는 놀라운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네가 없는 것이 나의 정말로 시옥이었어. 너무 무서워요. 근데 또 라면에 짝꿍 하면 뭐니 해도 김밥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럴 때 같이 보면 좋은 영화가 바로 럭키입니다. 목욕탕에서 대차게 넘어진 탓에 기억을 깡그리 잃어버린 냉혹한 킬러 형우. 우연히 분식집에 취업하게 되는데요. 32? 네, 맞습니다. 84년. 어쩜 좋아. 내 또래인 줄 알았네. 그곳에서 그는 신기에 가까운 김밥말이를 시전하게 되죠. 무심한 듯 시크하게 분식 메뉴를 섭렵하는 전직 칼잡이와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리액션이 관객들의 배꼽 버튼을 마구 강타한 명장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위장을 채워줄 음식은 정말이지 말이 필요 없는 국민 야식 치킨입니다.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영화 극한 직업의 천만 행보에 큰 공을 세운 수원 왕갈비 통닭. 그 치명치명한 매력 지금부터 함께 맛보시죠. 이거 뭐 언제 뜰지도 모르는데 떴어! 해체냐 기사회생이냐 기로에 놓인 마약반 형사들이 범죄 조직 일망타진을 위해 위장 창업을 하게 된다는 스토리의 영화 극한 직업. 아유, 가족들끼리 마음 맞춰서 하면은 손발도 잘 맞고 좋지.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쪼짝이 남편이라더만. 전 남편. 오, 씨. 아메리칸 스타일. 그런데 팔이 날리던 가게에 손님들이 들이닥치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문은 소화해야 되겠고 안 온다며 X들아. 오늘만 9팀이나 13팀이나 왔어. 오라는 X들 안 오고. 개업발인가. 아니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재료 없다고 손님을 계속 보내? 이게 더 눈에 띄는 거 아니야? 불행인지 다행인지 형사 중 한 명이 수원 왕갈비 맛집의 후계자라는 우연까지 겹쳐 가게는 의도치 않게 대박이 나게 되죠. 오, 존맛. 이 영화의 메가폰을 잡은 이병헌 감독은 그게 또 다른 주인공인 치킨 요리를 작정하고 맛깔나게 찍으려 했다는데요.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야, 그럼 아예 이참에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던가 이 X들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전체 촬영 분량이 70회차였는데 그중 25회차가량
치킨이 등장할 정도였으니 진정한 식스틸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덕분에 이 영화를 위해 동원된 닭만 무려 463마리. 극중 갑작스레 치킨 레시피를 개발하게 된 마영사 역의 진선규 배우는 한 달 동안 요리학원에 다니며 재료 다듬기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공복주의, 한국 영화 속 식스틸러 찾기.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 아카데미 4관왕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입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빈지모, 그는 이사죠. 상류층 가족의 집에 기생하게 된 어느 가족의 희비극을 그린 이 영화는 디테일의 제왕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답게 계급과 계층을 나타내는 다양한 상징으로 가득한데요. 이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음식은 바로 짜파구리. 게다가 그 위엔 툭불 한우 채끝이 듬뿍 올라가 있죠. 나름 운치가 있네. 박 사장네 가족이 캠핑을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 술판을 벌이는 기택과 가족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부엌 지하실에 제 물건을 깜빡 놔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고 이래저래 소란스러워진 가운데 사모님 연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저기 아줌마,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 짜파구리? 짜파구리라고 다송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지금 바로 물 올리시면 시간 딱 맞겠네. 이때 난리법석을 피우며 만들게 되는 레시피가 한우 채끝 짜파구리인데요. 이는 극중 등장하는 세 가족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 값싼 라면인 짜파게티와 너구리는 빈곤층인 두 가족을, 한우 채끝살은 상류층인 박 사장 가족을 각각 상징한다고 하죠. 오셨어요? 한 접시에 담긴 세 가지 음식. 같은 지붕 아래 공존하는 세 가족의 모습과 꼭 닮아 있는 건 기분 탓일까요? 아유, 짜파구리는 그냥 아줌마가 드세요. 그럴까요? 아니다 참. 다송이 오빠 먹으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 한우도 들었고. 알고 나면 더 재미있는 짜파구리 탄생비와 하나 더.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너구리는 본인이 좋아하는 라면이라 선택했고요. 여기에 어린 다송이의 입맛에 맞춰 짜파게티를. 아들의 건강을 생각한 연교가 한우를 더했다는 설정이 추가되며 이 의미심장한 메뉴가 완성됐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식스틸러 끝판왕 같은 영화죠. 일상에 지칠 때마다 꺼내보는 배우 김태리 주연의 힐링 드라마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잘 왔어. 보고 싶었어. 이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청춘 혜원이 고향에 돌아와 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 끼 한 끼 해먹는 자급자족 라이프를 그리고 있는데요. 극중 혜원은 사과꽃을 듬뿍 올린 파스타와 아카시아 튀김으로 봄철 입맛을 돋우기도 하고 여름엔 오이면 콩국수로 더위를 물리치더니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무렵엔 달짝지근한 밤조림과 곶감을 만드느라 바쁘죠. 나도 나만의 작은 숲을 찾아야겠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는 고기 요리가 1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실제 채식주의자이기도 한 임순례 감독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죠. 날이 추우면 수제비가 먹고 싶어진다. 반죽을 해서 2시간 정도 재워놔야 하기 때문에 눈을 치울 때 딱 알맞다. 그런 와중에 저의 찐 리액션을 부른 세트 요리가 있었으니 바로 언 땅에서 캔 배추로 만든 전과 시원하면서도 얼큰하게 끓여낸 김치 수제비입니다. 서울을 떠나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것은 석 달 전 겨울이었다. 사실 영화의 시간 순서로 봤을 땐 김치 수제비와 배추전은 혜원이 고향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당시 만들어 먹은 음식인데요. 몸이 꽁꽁 얼었을 때 수제비를 한 입 먹으면 맛있겠다.
아, 안 되겠다. 오늘은 김치 수제비다. 도시 생활에 치인 그녀의 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겨울 한정 세트 메뉴. 보는 이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덮여주는 최고의 식스틸러였습니다. 네, 오늘 신난다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들은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모바일 BTV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BTV 셋탑판으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 온 가족 모두가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면 더 신나고 더 자유로운 BTV만의 서비스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무비 큐레이터 주우지였습니다.